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혹시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노화로 인해서 얼굴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고 볼륨이 감소되고 처지면서 점차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팔자주름인데요. 팔자주름이 있으면 정말 예쁜 얼굴이더라도 좀 노안으로 보이고 인상도 좀 우울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팔자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 운동으로 조금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깊게 팔자주름이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시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팔자주름 하면 무조건 이 골진 부위를 채워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팔자주름이 생긴 모양이나 그 깊이 그리고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팔자주름의 종류가 굉장히 좀 많고 그거에 따른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기본적인 피부 두께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양, 그리고 지방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팔자주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평상시 이렇게 습관적으로 턱을 괴거나 한쪽으로만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거나 습관적으로 이가 근육을 많이 이용해서 웃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젊더라도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얼굴 구조가 해부학적 구조상 좀 팔자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종류에 따른 시술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륨 감소에 의해서 패여있는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필러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 이렇게 있는 선 위와 아래쪽으로 높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볼륨 감소에 의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긴 경우는 요 밑에 이렇게 필러로 채워 넣어주면 이렇게 팔자주름이 예쁘게 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필러를 선택할 때 팔자주름 부위에는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필러 양도 너무 이렇게 빵빵하게 채운다기보다는 소량 그냥 예쁘게 교정하는 정도로만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표면에 얕게 미세하게 이렇게 잔주름처럼 고착화된 팔자주름의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층에 넣는 필러 말고 라이트한 조금 묽은 계통의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렇게 미세하게 넣어주면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팔자주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부위에 필러같이 이물감이 드는 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쥬라닐러나 주베룩과 같은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잔주름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얼굴 골격,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팔자주름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앞광대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기 팔자 부위를 무작정 채우기보다는 앞광대 부위에 필러를 소량 교정을 해주면 살짝 그 얼굴이 리프팅 되면서 팔자주름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구강이 돌출되어서 팔자주름이 도드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 팔자 볼 부위를 채워넣게 되면 얼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물감이 들고 안 예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단 치아 교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많을 수 있는데요. 피부 탄력 저하로 처짐에 의해서 생기는 팔자주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를 좀 더 리프팅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고주파나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피부 전체를 탄력 있게 조금 타이트닝을 시키면 팔자주름도 채워넣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한다고 하면 얼굴 상태에 따라서 실리프팅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리프팅을 피부 안쪽으로 걸어주면 얼굴 전반적으로 좀 당겨지면서 팔자주름이나 입가 그런 주름도 약간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팔자주름 위에 보면 지방이 두둑하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팔자주름이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지방 부위를 조금 줄여주는 시술을 병행을 하면 되는데 윤곽주사 등을 이용해서 지방을 조금 분해시키거나 아니면 슈링크나 울세라 등의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지방을 좀 줄여주면서 피부를 좀 타이트닝 시켜주는 효과로 팔자주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팔자주름은 지방을 줄이는 것만으로 팔자주름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주입한다든지 그런 시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팔자주름에 보톡스가 도움이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과에 오셔서 팔자주름 부위를 보톡스로 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팔자주름 부위에 보톡스를 놓으면 우리 입가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굉장히 얼굴이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팔자주름 부위에 보톡스 시술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팔자주름의 원인이 코 옆쪽의 근육을 이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코 옆쪽으로 보톡스를 맞아서 팔자주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주름을 펴기 위해서 실리프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게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부가 좀 가볍고 얼굴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녹는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팔자주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너무 두껍고 지방도 많아서 무거우신 분들은 실을 걸더라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을 줄이거나 이런 슈링크나 울세라 등의 하이프 시술을 이용해서 얼굴 라인을 정리하는 것이 팔자주름 개선에 더 도움이 됩니다. 팔자주름 시술하면 대부분 필러를 떠올리시고 근데 팔자 필러 부작용으로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팔자주름 필러는 저도 시술하면서 굉장히 주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환자분들에게도 부작용에 대해서 꼭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코 옆으로 중요한 혈관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혈관에 필러가 들어가는 경우에 혈관 괴사,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팔자주름 부위는 우리가 말하고 먹고 잘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필러를 예쁘게 넣었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좀 이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 하면 필러를 꼭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팔자 모양에 맞게 적합한 시술을 선택해서 신중하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팔자주름 종류에 따라서 필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술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피부 상태에 맞게 적절한 시술 받아서 팔자주름 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